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장 질환하고 당독소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그 신장 그 질환자가 사실 이제 섭생의 이슈가 신장 질환자들 같은 경우 되게 조심스럽죠. 되게 이게 제한된 그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질환보다 많이 필요해서 신장 질환자들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섭취를 제한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이 당독소 측면에서 당독소가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핵심 원인이고 그런 영향이 되게 많이 관여를 하는데 오늘은 그럼 어떻게 하면 신장 질환들은 도대체 그럼 뭘 먹으란 말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신장 질환자들은 단백질을 먹지 말라 그러죠. 단백질의 양을 되게 제한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단백질은 도대체 왜 신장 질환자들은 먹는데 있어서 제한을 둬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하고 당독소하고는 또 어떤 단백질하고 당독소하고는 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신장 질환의 단계는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죠. 이렇게 5단계까지 있는데 보면 단계별로 보게 되면 1기 내지 2기에서는 인산을 제어해요. 인산을 제한을 하고 3기가 되면 인하고 단백질을 제거하고 4기가 되면 인, 단백질, 칼륨을 제한을 하고 5기가 되면 인, 칼륨, 비타민 A는 제한하는데 오히려 단백질하고 비타민 B 섭취는 이제 늘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을 했죠.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단백질을 왜 이제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그 단백질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데 이런 그 신장 질환자한테서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당독소 관점에서 좀 설명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게 논문 제목입니다. 고단백 식이가 결국은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근데 그거하고 당독소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이렇게 내놓은 걸 보게 되면 그 고단백 식이가 신장에서 당독소를 높여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거가 맞느냐 이거죠. 단백질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독소하고 단백질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를 좀 질문을 하는 거죠. 고단백 식단은 신장에 해롭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돼 있죠. 근데 당독소는 신장 손상에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사 매개체다. 신장이 망가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당독소가 역할을 한다. 식이 단백질류의 AG는 당뇨병 및 신장 질환에서 염증 및 산화 촉진 과정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AG가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단백질 속에 당독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할 때 따라오는 당독소가 당뇨병과 신장질환에서 이런 염증이라든가 산화를 촉진해서 신장의 기능적 구조적 이상을 망가뜨린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왜 단백질을 먹는데 단백질 속에 AG가 포함되어 있는가? 이거를 잘 좀 보시면 이제 이해가 아마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제목을 보게 되면 조직의 염증 및 섬유화. 기존에 조직의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이렇게 섬유화, 딱딱하게 만드는데
포도당하고 아미노산하고 당독소가 연합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장에 경화가 오게 되는데, 신장에 염증이 오고 사구체가 망가지는데 어떤 게 중요하냐 그러냐, 이 포도당하고 결국 혈당이죠. 혈당하고 아미노산하고 당독소가 연합해서 이런 이제 신장의 염증이라든가 이런 섬유화를 갖다가 일으킨다. 그래도 실제 여기 보면 포도당하고 아미노산하고 당독소가 연합해가지고 이런 이슈들을 일으킨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시기 무슨 모든 단백질이 아니라 특히 동물성 단백질은 AG의 공급원이래요. 당독소의 공급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물성 단백질에는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실질적으로 아마 저기 건강 프로에서 당독소를 몇 번 다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닭고기 같은 거, 생 닭고기 같은 것도 이미 당독소가 되게 높아요. 소고기 같은 것도 요리하기 전에 그냥 센 거 자체가 이게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당독소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동물성 단백질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단백질의 당독소 함유량을 보게 되면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당독소 함량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물성 단백질이 당독소의 주요 공급원이 되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미 생고기라도 만들어져 있는 당독소가 일부가 아미노산이나 펩타이드로서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이 또 섞여 있죠.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이 동물성 단백질이 특히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데 주범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당독소가 만들어지려면 앞에서 봤던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이 있으면 당독소가 만들어지죠. 아니면 단백질이나 펩타이드나 이런 것들이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들이 포도당하고 만나면 이것이 요리하는 과정에서 당독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냥 상온에서도 당독소가 만들어지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동물 단백질은 우리가 대부분 수육 형태보다는 굽거나 이런 바베큐 하거나 뭐 이런 쪽의 요리들을 많이 하게 돼 있죠. 튀기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요리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당독소 높은데 요리 방법까지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높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되면 단백질을 얼마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의 기능을 급격하게 손상시키는데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신장 질환자들이 동물 단백질을 만약에 못 먹게 하다, 단백질을 이제 줄여야 된다. 그러면 대신 뭐 먹을까요? 탄수화물을 상대적으로 높이겠죠. 그러면 이거는 혈당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또 당독소를 늘리는데 또 일조를 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저탄고지 형태의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장 질환자들은 저탄 식이를 반드시 해야 된다. 고단백은 어쨌든 이제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면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그러니까 두부라든가 뭐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당독소를 함유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콩음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생선 같은 거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도 만약에 굽거나 어떤 이 요리 방법이 그렇게 고열해서 하는 이런 그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는 그런 음식을 만들게 되면 그것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육 형태나 이제 찌거나 하는 형태로 요리하는 시기를 이 신장 질환자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드신다면 찬밥 형태의 탄수화물을 드셔야 된다. 따뜻한 밥이 아니라. 왜냐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따뜻한 밥은 높아지기 때문에 찬밥 형태로 하게 되면 저항성 전분이 많아져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돼 가지고 혈당이 이렇게 따뜻한 밥에 먹었다면 이거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유리하다. 그러면 찬밥을 그냥 차게 먹어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사도시에다가 냉장고에다 따뜻한 밥을 하자마자 사도시에다가 냉장고에다가 넣었다가 다 식고 나면 그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서 이제 밥을 드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해서 따뜻하게 데펴서 드시면 되죠. 굳이 차게 드실 필요 없어요. 한번 이렇게 저항성 전분으로 만들어진 거는 열을 가한다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게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런 형태로 드시는 거고,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 위주의 지방식이 들기름이라든가 올리브라든가 뭐 치아씨드라든가 이런 쪽에 섭취를 늘리고 단백질은 식물성 위주의 단백질을 가지고 식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신장 질환이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식이 당독소 부화는 요리하는 동안에 에이지 형성을 줄이는 비육류 단백질과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튀기고 굽고 굽는 대신에 찌개나 데치기나 끓이기나 조림 같은 거를 해서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를 최소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 그럼 도대체 뭐 먹냐? 뭐 단백질을 섭취량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이제 건강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아미노산이 다 당독소를 일으켜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나쁘게 가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특정한 이런 그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당독소를 빨리 없애버리는, 오히려 당독소를 없애서 해독시켜버리는 그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아미노산은 오히려 일반 아미노산하고 다르게 독성을 유발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당독소를 빨리 해독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든 이 아미노산 종류를 다 테스트했더니 이렇게 특정한 아미노산들은 당독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하더라.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아미노산도 상당히 무조건 먹지 마라가 아니라 잘 이렇게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아미노산 조합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당독소를 해독하고 신장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제시하는 하나의 결과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제 또 다른 이제 당독소 이외에 신장에 좋은 당독소를 해독하는 거 말고 또 신장에 또 좋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신장 질환자 등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이런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런 그 당뇨나 이런 것들에 많이 문제가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하는 게 상당히 좋은데, 여기 보시면 캐럿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신장 이식하신 분들, 신장 이식이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사이클로스포린 A 같은 이런 면역 억제제를
평생 이제 장기적으로 투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투여를 하게 되면 이게 장기 투여를 하게 되면 신장 세뇨관이 섬유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캐럿 추출물이 억제를 하고 그게 억제하는 것이 이런 항산화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면역 억제제 복용 장기 이식 환자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신장 이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캐럿 추출물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캐럿 추출물은 인슐린 민감도를 조절해서 이런 부작용들을 없애는 데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또 보니까 최근에 또 연구를 보니까 항암제를 계속 어떤 특정한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신장 독성을 일으키는데 그게 특히 이 시스플라틴과 같은 이제 항암제들은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는데 되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신장이 망가졌을 때도 캐럿 추출물이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망가지는 데 있어서도 캐럿 추출물이 신장을 보호해준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캐럿 추출물은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걸로 실험에서 나왔어요. 특히 이너스라고 해서 NO, 즉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 혈관 확장을 유도를 시켜가지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캐럿 추출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혈압하고 신장 질환은 아주도 밀접하게 또 연관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신장을 망가뜨리고 악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이죠, 장. 장내 세균, 균총이 망가져가지고, 장이 이제 변비가 심하거나 아니면 궤양성 장염이라든가 아니면 장누수 같은 것들이 오게 되면 이런 장에 있는 독소들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요독증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의 기능들을 손상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있어서 특정한 유산균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장 질환자들은 유산균 같은 거 선택을 중요한 게, 유산균은 또 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을 비정상적으로 과량으로 섭취하는 것들을 막는 데 있어서도 유산균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유산균은 상당히 그 신장 질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근데 어떤 그 유산균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또 선택을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당독소가 많이 만들어지죠. 어떤 요리를 뭐 생으로 먹어도 기본적으로 당독소는 있어요. 정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매 삼시세끼를 어쨌든 먹으면서 계속 당독소가 유입이 되고 그것이 혈당이 높으면 더 이런 당독소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외부에서 유입되는 당독소를 없애는 데 있어서 저희 에이지 유산균, 에이지를 분해하는 유산균을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한국식품연구원하고 해서 공동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독소가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드리는데, 분유 속에 당독소가 모유 대비 평균 70배, 많게 400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면역 저하, 알러지, 아토피, 염증의 주 원인이고, 그 임산부 수유가 음식을 섭취할 때 당독소 섭취가 태아나 유아한테 이제 그대로 전달되고, 이런 거 이제 분유 같은 건 이제 예를 든 거지만, 저희가 먹는 섭취하는 음식 같은 거에 당독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이 당뇨 환자라든가 신장 질환자라든가 자가면역 질환자나 노약자인 경우에 당독소 수치가 훨씬 더 높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당독소로부터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유산균이 아주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이렇게 당독소를 일반 유산균들은 분해를 못 하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당독소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분해하고 없애는 이런 유산균들을 찾았죠. 실제 시중에 나와 있는 유산균들은 당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독소를 탁월하게 분해하는 능력을 가진 유산균을 저희가 찾아서 실제 26일 동안 건강인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당독소는 뭘로 했느냐? 치즈 속에 특히 파마산 치즈가 당독소가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파마산 치즈를 하루에 40g씩
섭취하게 하면서 이런 이 실험을 이제 임상을 저희가 해봤죠. 해봤더니 혈중에 이게 당독소입니다. 당독소가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렇게 높죠. 근데 이거를 26일 동안 저희 유산균을 먹었더니 다 완벽하게 당독소가 혈액 속에 없어졌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당독소를 완벽하게 차단을 했더니 혈액 속에 당독소가 깨끗하더라, 없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봤더니 이게 뭐 단순히 당독소만 없앤 게 아니라 당화혈색소를 엄청나게 떨어졌죠. 한 달 만에 8%를 떨어뜨렸고, 콜레스테롤이 20%가 떨어졌고, AST가 20%, ALT라고 하는 간의 염증 수치죠. 그거는 45%가 떨어졌어요.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봤더니 환자들의 분변에서 저희 유산균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 당독소를 분해하는 유산균은 장에서 잘 살아가지고 당독소 분해를 잘 시키면서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저희가 또 우리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음식에서 들어오는 당독소 또 원인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포도당이 과당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게 메칠글라육사라는데, 메칠글라육사라고 하는 당독소 원인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신장 질환을 유발하는데 영향도 주고, 특히 투석할 때에 아주 또 이 메칠글라육사라고 하는 당독소 원인 물질이 아주 치명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유산균을 저희가 또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메칠글라육사 같은 이 당독소 원인 물질이 음식 속에도 많이 있는데 어디에 가장 많느냐? 마누카 꿀에 최고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장 질환자들은 특히 이 과당, 설탕, 이 포도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드시려면 복합 탄수화물 같은 거를 드셔야 되고, 찬밥 형태의 이런 그 탄수화물을 드셔야 되지, 이 단당류 형태의 이런 음식을 드시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당독소를 만들고 혈당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신장질환자는 꿀 같은 것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과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꿀에는 기본적으로 이 메칠글라육사 같은 당독소 원인 물질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 특히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영향을 당장에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신장 질환자들한테는 특히 조심해야 될 식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과자나 음료나 이런 것들을 신장 질환자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유산균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특정한 유산균이 이렇게 메칠글라육사라고 하는 이 당독소 원인 물질을 이렇게 있는 것들을 완벽하게 분해시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마이크로비옴을 가지고, 유산균을 가지고 당독소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장 질환자들이 유산균을 드실 때도 이런 유산균들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신장 질환을 악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그 만성 신부전 환자한테 권장사, 이건 일반적인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라,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데 이게 얼마를 먹어야 되는 거냐? 사실 가이드라인이 많이 없죠. 그럼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킬로그램당 0.6에서 0.75.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킬로그램당 1g의 단백질을 먹게 돼 있어요. 이게 권장 섭취량이다. 단백질 권장 섭취량.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장 질환자들은 일반인이 먹는 거에 60에서 70% 정도의 단백질을 복용하라. 이 얘기죠. 근데 이 단백질을 복용하라는 건데, 사실은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위주로 섭취한다면 이것보다 더 섭취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동물성이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만, 식물성의 단백질은 적절하게 드시는 거는
저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 않나. 특히 그런데 식물성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혈당을 낮추는 저탄을 하는 거를 기본으로 전제로 했을 때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장이 이제 7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인이라든가 칼륨, 아까 이인 같은 걸 없애는 데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죠? 유산균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유산균을 선택하는 데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장 질환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당독소 회원 약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사님들께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 이제 강의를 하고 가이드를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회사에 보면 이런 제품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당뇨나 이제 신장 질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제 제품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장의 질환의 스테이지에 따라서 뭐 어떤 그 체질이라든가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마 가이드를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이요법도 거기에 따라서 또 가이드를 해드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복합하게 되면 신장질환자분들은 어떤 식사를 해야 될지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제 조금 더 신장 질환자들을 위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신장 질환자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냐?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이에요, 알부민. 알부민이 당독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신장과 이런 것들을 악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알부민의 당독소가 붙어서 그게 신장 쪽에 가서 신장이 이제 이런 걸 해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당독소가 신장에 거기에 아주 치명적인 역할하는 매개체 역할하는 게 알부민이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신장 질환자한테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럼 신장 질환자들한테 그러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맑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럼 야채만 먹냐? 야채를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칼륨의 이슈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신장 질환자들한테서 알부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신장이 손상되고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는데, 어떤 그 처리를 했을 때 알부민이 깨끗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번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